안녕하세요, 한승열입니다. 이번에는 주가와 환율의 변화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금융시장, 즉 주가와 환율 시장의 변화가 심하게 들쑥날쑥해지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경제 위험도가 아주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정부의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가 원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또한 이러한 국내의 정책 변화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했다는 점, 그리고 최근 추가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등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금융시장은 다른 외국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해 온 거고요. IMF인 국제통화기금과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가 유독 다른 나라보다 변동성과 위험도가 높은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부채위기 가능성 때문일 겁니다. 부채위기는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경기가 심하게 내려앉을 경우, 그리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 버블이 꺼지게 될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 IMF 아시아 담당 국장은 한국 경제에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유독 많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팬데믹 때 각 나라들이 위축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금리로 돈을 마구 풀기 시작했었고, 그러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현재는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추세로 바뀌었고, 그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담보 가치 하락으로 부채 축소가 일어나고 일반 서민들은 돈줄이 막히게 된 거죠. 거기다가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니 설상가상의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국내 경제의 불안 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고금리 장기화와 더불어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참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일 텐데요. 자, 그 한번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정부가 부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관리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이고 주택가격을 더 안정시키기 위해서 좀 더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아마도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처럼 한국의 원캐리 트레이드를 우려해서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민금융이나 생계형 대출 등이 축소가 되면 현실적으로 경기 침체를 더욱더 안 좋게 하기 때문에 그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방법이 어려울 겁니다. IMF 아시아 담당 국장도 부채 축소, 즉 디레버리징을 천천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금리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올리되 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 서민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서민 금융을 확대하고 또 중소상공인의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경기를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시켜야 하는 건데요. 작년에는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시행하고 있을 때 한국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가급적 늦췄고 정책적으로는 확대 재정을 펼치면서 그런 대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정부는 계속되는 미국의 고금리 지속과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의 대외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래 하던 통화 긴축과 더불어 이번에는 재정 확대가 아닌 긴축의 방향으로 선회를 한 겁니다. 이 정책 조합은 재정 건전성은 악화되지만 물가와 환율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효과를 거두면서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대내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여전히 심해지고 금융부실과 자본 유출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미국은 이제는 연착륙을 위해서 통화정책은 긴축으로 가되 정부 재정은 확대하려는 정책 조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 나라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적절히 조합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즉 통화긴축과 재정긴축을 같이 사용하면 경착륙, 둘 중에 하나를 완화 혹은 확대하면 연착륙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일본의 엔저를 경계하고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줄여서 경상수지 악화를 막아야 합니다. 일본의 엔저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살아난 일본의 수출은 이미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비록 우리나라 수출용 제조업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예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그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 줄었다 하더라도 여행 등의 서비스업에 미치는 그 영향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주도보다는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가는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내수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그렇다 치고 그럼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는 수출 기업을 독려하고 예를 들어 세금을 깎아준다든가 R&D 등의 육성 산업을 지원해준다든가 등등, 그래서 수출 시장을 개척하도록 유도해야 할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 달러 강세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는데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늘려서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내수 시장은 작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사람은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한 편인 거죠.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서 한국 경제는 대외적인 충격에 유독 다른 나라들보다 민감한 편인 거죠.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미국이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버텨왔던 한국 경제에 청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주가는 6개월 선행이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이 종식이 된다면,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거, 내년에는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통상 한국은 총선 전후로 해서 경제가 살아났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한승열TV였습니다. 안녕.